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죠. 그럴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야 할 한 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 감춰진 흔적들,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의심 속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덮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한 가정의 행복과 신뢰를 뒤흔드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긴장감 넘치는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8된 주부입니다. 얼마 전 하나뿐인 아들 준호가 얼마 전 결혼을 했어요. 저에게 아들은 정말 귀한 존재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이 결정되고 난 후부터 저는 더더욱 아들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이 설레고 긴장된 나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수진이를 처음 아들이 소개한 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워낙 곱기도 했고 예의도 발랐어요. 아들과 연애하는 동안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고요. 너무나 싹싹한 성격에 아들이 여자 하나는 잘 골라왔구나 생각했죠. 다만 평소에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걱정되긴 했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달라지는 명품백을 보고 있으면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오신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 날 아침,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신부가 된 며느리 수진이는 예쁘고 차분한 성격이라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저는 참 복받았다며 주변에 자랑하기 바빴죠. 결혼식장은 아름답게 꾸며졌고 하객들도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네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고 행복해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날, 저에게 자꾸만 이상한 느낌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친구들이었죠. 처음엔 제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나 조용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에서 보통 친구들이면 웃고 떠들고 사진도 찍으면서 분위기를 띄우기 마련인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없고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부 측 하객들은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서로 간의 친밀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친척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특히 신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건 들었지만 친척 어른이라도 몇 명은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아들의 결혼식에서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죠.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속의 불편함은 더 커졌습니다. 축하연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 친구들은 거의 웃지 않았어요. 마치 강제로 앉혀놓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남편은 그냥 사람들이 낯을 가릴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그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자꾸만 그 친구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 왜 그렇게 불편해했을까?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아야 할 텐데 저에겐 그렇게 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꾸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이제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제가 느낀 것처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볼까 하다가도 혹시나 괜한 걱정일까봐 말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날의 그 이상한 기분이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제 앞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들 중 한 사람을 동네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여성을 보자마자 결혼식 때 본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죠. 워낙 어색하게 앉아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으니까요. 저는 혹시나 싶어 그녀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 친구분 아니세요? 결혼식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러자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눈빛이 흔들리더니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살짝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결국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실 저 며느리 친구가 아니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니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하객 알바였어요. 그날 하루 친구인 척 앉아있는 게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객 알바라니요. 그런 게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며느리가 그런 사람들을 결혼식에 데리고 왔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없어서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며느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 사실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친구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걸까요? 이제 저는 그날 결혼식장에서의 그 어색한 분위기와 찜찜한 기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행복해 보였고 며느리 수진 역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도저히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며느리 수진과 직접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겠다 싶었죠.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섣불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남편과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남편은 무슨 일이냐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 왔던 수진이 친구들,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 하객 알바였대. 우연히 그중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남편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곧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들은 이야기라며 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우릴 속였다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은 아들 준호가 상처받을까 걱정하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 일을 아들에게 얘기해야 할까? 아직 신혼인데 괜히 둘 사이를 망치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수진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그날 결혼식에 온 내 친구들이 사실 친구가 아니라 하객 알바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니? 수지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눈을 떨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이에요. 제가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라도 자리를 채워야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왠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더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우리에게 숨기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수진아, 너한테 또 다른 숨기는 건 없니? 왜 친구가 없었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니? 제가 묻자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냥 친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더 숨기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수진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수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수진은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말한 친구가 없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묻기에도 수진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했고 아들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됐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딸 민지가 있었죠. 민지는 이제 28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지내온 오빠 준호와도 매우 가깝습니다. 민지라면 며느리의 과거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SNS를 많이 하니까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한번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금방 오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들렀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차를 한 잔 내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사실은 엄마가 좀 걱정이 돼서 내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결혼식에서 느꼈던 이상한 느낌, 우연히 알게 된 하객 알바의 존재, 그리고 며느리 수진과의 어색한 대화까지. 민지는 제 얘기를 들으며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놀라워했지만 이내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요즘 사람들은 SNS에 자기 얘기를 많이 올리니까 혹시 수진 언니 흔적이 있을지도 몰라. 민지는 노트북을 열고 곧바로 며느리 수진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진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지가 SNS를 능숙하게 뒤졌지만 수진은 과거 사진도 모두 삭제해버렸고 흔적조차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이상한데? 예전에 쓴 글이나 사진들이 하나도 없어. SNS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팔로워는 많은데 사진이 하나도 없네. 보통 이러면 예전 사진을 다 삭제했을 가능성이 커. 저는 민지의 말을 듣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정말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민지조차 이렇게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면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다시 한번 열심히 뒤지던 중 겨우 며느리의 과거와 조금 연결된 듯한 지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도 이미 수진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듯했고 그 지인의 SNS에도 수진과 관련된 사진이나 글은 없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더 이상 파헤칠 방법이 없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괜찮다며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수진은 왜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고 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민지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계속됐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진이 과거를 일부러 지우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친구가 적어서 하객을 고용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다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민지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를 다시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야,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수진이가 뭔가 숨기는 게 확실한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안 될까? 민지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 간절한 표정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알겠어.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혹시 대학 시절 친구들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다들 온라인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민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진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졸업한 학교,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 속 인물들 등을 찾아보며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수진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은 대학 시절 상당히 사치를 부리는 삶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명품과 해외여행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지가 어렵게 찾아낸 옛 지인들의 게시물에는 수진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고, 또 다른 이는 수진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고 적어두었더군요. 심지어 어떤 이는 직접적으로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수진이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법적 소송까지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본 결과 수진은 대학 졸업 후 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고, 결국 법정에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결혼한 그녀는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니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걸 어떡하지? 오빠한테 말해야 할까? 민지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만약 알린다면 준호가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 과거를 완전히 숨긴 채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과거를 알게 된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입었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 아들이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이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남편이라면 저보다 더 냉정하게 이 사태를 바라볼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말하려던 게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심각한 일이 생긴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묻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민지가 좀 더 찾아봤는데 수진이 과거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더라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적도 있고 결국 고소까지 당한 적이 있었대. 남편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답을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지금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이런 걸 갑자기 알게 되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수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더 큰 문제로 터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보, 만약 수진이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난 우리 아들이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살게 두고 싶지 않아. 결혼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라면 정말 괜찮을까? 남편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제 가슴 속 불안감이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우리 가족을 뒤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수진의 과거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린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으로 이 문제를 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직접 만나 그녀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듣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저는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할래?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지만 저 역시 웃음으로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저는 차를 한 잔 따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줄래? 너,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니? 제 말에 수진은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며칠간 민지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명품을 사고 결국 갚지 못해 소송까지 당한 일,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까지.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니?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전 지금 달라졌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때는 철없었고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그 사실을 숨겼니? 너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서 최소한 이런 중요한 과거는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신뢰 없이 시작된 결혼이 과연 괜찮을까? 수진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걸 말하면 준호 오빠가 날 떠날까봐, 어머니 아버지가 날 반대할까봐. 그래서 그냥 잊고 살기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과거는 과거로 묻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둬야 할지.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으며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지만 정말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신뢰 없이 시작된 결혼 생활이 앞으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고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얘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걸 준호한테 말해야 할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지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야. 수진이가 정말 달라졌다면 과거를 문제 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준호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도 찜찜하긴 해. 남편의 반응을 보니 저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수진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가 직접 판단하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국 민지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크게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걸 오빠한테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혼은 신뢰가 중요한데 이렇게 큰 걸 숨겼다는 게 말이 돼? 민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갈등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걸 아들에게 알린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아들이 수진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걸 덮어두기로 한다면 저는 그런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과연 수진을 믿어야 하는 건지, 준호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어느 선택이 옳은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수진이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과거를 후회한다고는 했지만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걸 철저히 숨기려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몰랐다면 그녀는 평생 이 사실을 감춘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진을 여전히 사랑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결혼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들 준호는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이었고 신혼의 달콤한 분위기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일까? 아니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